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번 고1 6월 모의고사고요. 현대소설 코끼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품의 힌트가 되는 보기 박스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요 모의고사를 내는 평가원에서 출제 기준을 밝힌 게 있는데 배경 지식을 최대한 요구하지 않는다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은 항상 이런 힌트가 되는 보기 박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야 돼. 혹은 작품에 있는 걸 하나하나 내가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찾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봅시다. 코끼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고향을 떠나서 한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주 노동자 2세 누구예요? 자식인 나의 시각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항상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얘네 이 작품의 인물들은 누구야? 고향, 자기네 나라 떠나서 한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들이야. 얘네는 뭘 받고 있어요? 차별을 받고 있고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요것들을 본문에서 찾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2세 자식인 나의 시각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준대요. 그러면 어쨌든 이 작품에서 말하는 서술자는 누구야? 나야, 나.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건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그렇지. 1인칭이란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인칭 주인공 서술자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풀어서 물어본단 말이야. 1인칭이라고 하는 건 작품의 안에 있는 걸까요? 밖에 있는 걸까요? 그렇지. 작품의 안에 있다고 물어봐. 작품 속에 있는, 안에 있는 서술자란 소리야. 그러면 작품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인칭은 두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내 내면 심리까지 솔직하게 알려주는 주인공 시점과 혹은 주인공은 다른 인물이고요. 내가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멀리서 관찰해주는 관찰자 시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보기를 여기까지 읽었으면 1인칭이구나까지 보시면 되고요. 본문을 가셔서 이게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읽어서 알겠지만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다 친절하게 독자들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 다음 보자. 이들은 이 이주 노동자하고 이 자식들이겠지. 얘네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그리고 궁핍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좋은 데 산다, 안 좋은 데 산다, 안 좋은 데 산다. 그리고 돈 많다, 적다, 적다. 여기서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간대. 그럼 이 말은 또 뭐겠어요? 얘네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 네팔인 아버지와 아버지 네팔 사람,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편견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나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내 고향 어디지?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 나의 모습은 이주 노동자 2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가 겪는 문제가 다음 세대 자식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야.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 이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어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은 아마 읽었을 수도 있는 작품일 것 같아. 한번 본문으로 가볼게요. 김재영의 코끼리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많이 푼 학생들은 알겠지만 현대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A처럼 이 특정 부분을 갖다가 얘 어떤 식으로 말하니? 왜 이딴 말 하니?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확인 문제, 그 다음 보기 박스 문제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용이. 아버지하고 나는 10여 년 전까지 돼지 축사로 쓰였다는 낡은 베니어판 문 5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다. 볼게요. 우린 보기 박스부터 읽고 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정확히는 네팔에서 온 누구다?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되시죠? 그 다음 그 2세이자 서술자인 나야. 그지? 얘네는 10년 전까지 돼지 축사였어. 얘네가 사는 집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였다고? 돼지 집이었어. 여기였는데 낡은 베니어판은요 널빤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얘네가 살고 있는 집이 뭐야? 10년 전까지는 돼지집이었고요. 그 다음 베니어판, 널빤지로 된 그 후진문 5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지? 1호, 2호, 3호, 4호, 5호겠지. 그지? 요런 좁고 옛날에 돼지집이었던 낡은 문이 있는 집에서, 건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익숙한 학생은 바로 보기 박스의 키워드를 떠올려야 되겠지. 얘네는 어떤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구나. 돼지가 살던 데인데,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떻다? 쪽마루도 없는 데다. 마루도 없어. 그리고 처마 뭐예요? 지붕이야, 지붕. 지붕마저 참새 꼬리처럼, 뭐뭐처럼 뭐야? 지규법 짧아서 아침이면 이슬에 젖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야 된다. 이건 뭔 소리겠어요? 처마, 여기 지붕의 끝쪽을 말한단 말이야. 여기야. 지붕이 있으면 여기 끝쪽이야. 그치? 근데 여기 밑에 신발을 놓는 돌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 신발, 여기가 짧아서 비가 내리면 다 맞는다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요 처마 끝부분이 작아서 비가 오면 이슬에 젖은 요 신발을 신고 간대요. 그치? 모의고사라면 이렇게 자세히 안 봐도 되고요. 얘네가 어떻게 살고 있다? 열악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읽어주면 돼. 어쨌든 아침이면 이슬에 젖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고요. 며칠 전 주인 아주머니는 누런 갱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는 그 가정통신문 그 회색깔이 갱지죠. 그죠? 이 갱지에 빈방이 있음이라고 써서 사무실 문짝에 붙여 놓았다. 그지? 원래 사무실에 사람이 살다가 나갔나 봐. 그래서 여기다가 빈방이 있음이라고 적어 놓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방 앞을 지나던 나는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본 거를 얘가 보고 설명해 주지. 그 벽에는부터 요 끝까지가 그걸 보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표시해 보자. 벽에는부터 요 끝까지가 그 열린 문틈으로 본 거를 보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국어에서 보고 설명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묘사라고 하지. 묘사. 되시죠? 그럼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는지 보자. 그 벽에는 사무실 문틈으로 본 거기는 벽에 얼룩곰팡이, 낙서가 가득했고 그리고 들뜬 황갈색 비닐 장판 장판 위에는 뽀얀 먼지가 살얼음처럼 지규법 깔려 있었다. 그치? 벽에 얼룩, 곰팡이, 낙서, 그 다음 바닥에는 뽀얀 먼지, 그리고 비스듬하게 세워진 낡은 캐비넷 뒤에 쪽 벽에는 쥐가 들락날락거릴 정도의 작고 새까만 구멍이 뚫려 있는데 한번 표시해 줘 봅시다. 구멍. 그 구멍 주위로 자잘한 시멘트 가루와 흙덩이가 흩어져 마치 이것도 지규지다. 상처 부위에 엉겨붙은 피딱지처럼 보였다. 자, 봐봐. 얘가 뭐 벽에 있는 얼룩 곰팡이 그리고 바닥에 있는 요 먼지까지 보고 묘사를 해줬는데 중요한 건 여기 구멍이에요. 캐비넷
뒤쪽의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마치 뭐 같다? 피딱지처럼 보였대요. 총알에 맞아 쿨럭쿨럭 피를 쏟아내는 심장을 본 것 같은 섬뜩함이 가슴을 오그라들였다. 그 이유가 나와요. 캐비넷 뒤에 있는 구멍을 보고 얘가 피를 연상하는 것. 총알에 맞아서 피를 쏟아내는 그 징그러운 심장을 본 것처럼 가슴이 오그라들었대요. 왜 이걸 느끼는지가 A 부분에 나오는 거야. 한번 보자. 왜 그랬냐면 얼마 전에 그 방에 살던 파키스탄 청년 알리는, 그럼 그 방은 몇 호실이야? 이제 빈방이 된 3호실이잖아. 그치? 여기에 살던 파키스탄 청년 알리에는 도둑질을 하고 마을을 떠났다. 보자. 강풍이 불던 날 밤에 어둠과 소란, 시끄러운 틈을 타서 한 방을 쓰던 비제 아저씨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되겠어? 지금 여기 그 방 3호실에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 얘도 이주 노동자겠지? 알리랑 그 다음 같이 살던 사람 누구? 비제 아저씨, 얘네 둘이 같이 산 거야. 근데 누가? 알리가 비제 아저씨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비제 아저씨는 송금 비용을 아끼려고, 이주 노동자니까 한국에서 돈 벌어서 어디다 송금 돈 보내주겠어?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해외로 돈을 보내는 송금 비용을 아끼려고 벽에 구멍을 파서 돈을 숨겨놓았다고 한다. 여기 있는 이 구멍이 뭐가 되겠어요? 아까 내가 3호실 문틈으로 봤을 때 캐비넷 뒤에 있는 그 구멍이야. 내가 그 피를 연상했던 그 구멍이야. 그치? 이 구멍은 뭐다? 비제 아저씨가 가족들한테 보낼 돈을 구멍 안에다가 숨겨놓았던 거야. 되지? 근데 그날 밤에 이 알리가 돈을 꺼낼 때 나던 조심스러운 부스럭거림을 아저씨는 왜 듣지 못했을까? 하긴 이틀 연속 철야 근무, 철야는 밤까지 근무했단 소리야. 밤까지 근무하고요. 특별 근무까지 했으니까,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럴만도 하다. 그럴만도 한 게 뭐예요? 알리가 돈을 훔칠 때 부스럭거림을 듣지 못한 이유지, 그지? 여기서 뭐도 알 수 있어요? 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센 거야, 약한 거야? 쌤을 알 수 있어요. 내 돈 훔쳐가는 부스럭부스럭 소리도 못 들을 만큼, 혹은 이틀 연속 야근하고 거기에 특별 근무까지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게다가 그날따라 이호실 방글라데시 아주머니의 갓난아기는, 이 사람도 이주 노동자겠지. 갓난아기가 밤새 자지 않고 보챘고 저녁 내내 텔레비전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1호실의 미얀마 아저씨들은 나중에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어때? 이 비제 아저씨는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서 골아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 갓난아기가 밤새 울어대고요. 그 다음 미얀마에서 온 얘네들이 취해서 노래까지 막 불러. 즉 뭐가 많아? 소음이 되게 많은 거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 비제 아저씨가 돈을 훔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밤에 일하는 5호실의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는, 얘도 이주 노동자겠지? 이 마리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나랑 아버지는 4호실에 살고 있어. 어쨌든 4호실에 사는 나온의 아버지와 나만이 일찌감치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머릿속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집을 나간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4호실에 아버지랑 나랑만 살고 있는 거죠. 어머니 없이. 그 생각에 빠져 있어서 누군가 돈을 훔치느라 벽에 구멍에서 그 파내는 바스락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 그지? 이걸 서술자인 내가
회상을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그지? 그리고 사실 알리는 얘 도둑놈은 비제 아저씨 아들의 생명을 훔쳐 도망간 거나 다름이 없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비제 아저씨는 막내 아들의 심장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여기 어디예요?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서는 불행한 일이 너무나 흔해서, 그지?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이 마을에선 불행한 일이 너무 흔해서 발에 차일 지경이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비제 아저씨가 그날 새벽에 내지른 절망과 분노에 찬 비명소리는 한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뭐다? 이 마을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이 마을에는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왜 이 일, 알리가 비제 아저씨의 돈을 훔쳐놔서 달아난 이때의 일은 한동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거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왜? 이 아저씨가 벽 속에 숨겨놓은 그 돈은 뭐야? 아들의 심장 수술 비용이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얘가 훔쳐갔으니까 막내 아들의 다시 생명을 훔쳐 돌아간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조금 어려웠던 어디야? 35번 요 A 부분의 1번과 관련이 있던 거지. 알리가 비제 아저씨의 돈을 훔친 이 사건이 지닌 의미. 이 의미가 뭐라고요? 아들의 뭐를 가져간 거다? 목숨을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야. 특정 사건의 전말 일어난 일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그죠? 알리가 맨 처음부터 그 구멍난 벽에 있는 걸 훔쳐봤다가 언제 계획해야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서술자가 말로 압축적으로 그랬었다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특정 사건을 일으킨 인물 누구야 이거? 알리잖아, 그지? 알리의 내적인 동기, 내가 왜 도둑질을 했는지 동기를 서술자가 분석했어. 내가 알리가 저 돈을 훔친 동기는 이렇다 분석했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아. 이해되시죠? 두 개니까 한번 볼까?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정황 뭐야? 1호실 누구는 이랬고 2호실 누구는 이랬고 미얀마 애들은 막 노래 불렀고 그 다음 5호실의 그 러시아 걔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 4호실은 엄마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된 정황. 다음 특정 사건의 피해자 누구야? 비제 아저씨가 보인 행동 뭐야? 절규와 뭐 비명 이런 거, 그지? 그거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반응 뭐야?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A 부분까지 다 읽었으면 제가 방금 한 것처럼 A와 관련된 부분 문제로 넘어가서 풀고 다시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 처음 보는 지문에서 까먹지 않게 지금 최대한 쌩쌩한 상태에서 풀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중략 이후 보겠습니다.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에?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 이거 뭔지 볼게요.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7개의 코를 가진 퍼체우라의 은색 실이야. 은색 실로 화려하게 수 모양이 놓인 그 코끼리는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무슨 말이에요? 퍼체우라 보면 뭐래? 네팔에서 남자들이 입는 혹은 천이야, 천. 쉽게 말하면 천. 오쉣. 천이란 말이야, 천. 되죠? 이거를 어디다 매달아 놓은 거야? 창문에 이 천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천의 무늬가 어떤 무늬인 거야? 코끼리 무늬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조금 어렵네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문제야. 그 4호실 우리 집에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천 네 글자로 뭐라고요? 퍼체우라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이 퍼체우라의 그림이 뭐라고? 코끼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 코끼리를 향해서 내가 안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전히 말이 없겠지, 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 인도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뭐다? 인도의 전설에서 원래 코끼리의 정체는 뭐라고? 구름이었어, 구름. 그것도 누구? 인드라라고 하는 신들의 왕을 태우는 구름이었어. 인도의 전설에서. 근데 그래서요? 라고 내가 대답을 한 거야. 아버지가 알려준 거겠죠? 아버지가 원래 여기 있는 코끼리는 인도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원래 구름이었어.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창문에 퍼체우라를 달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흥분해서 이런 식으로 1인칭 주인공이니까 본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흥분해서 아버지를 재촉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세계의 알이란 걸 깨트리면서 코끼리의 품격이 낮아져서 그만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단다. 저도 이거 잘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원래 코끼리는 뭐였어? 신을 태우는 구름이었어. 근데 이 브라마라는 애가 세계의 알이란 걸 깨트리게 되면서 이게 원인, 결과 어떻게 됐어? 코끼리의 품격이 낮아졌대. 원래는 신들을 모시는 태우는 구름이었다가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품격이 낮아졌대. 이게 왜 있는지 봐봐. 뒤에 나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슬쩍 내 안색을 살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차피 그건 힌두교의 신화일 뿐이야. 신이 깨뜨린 알이란 없어. 순간 이 얘기를 듣고요. 순간 못 대가리에서 미끄러져 엇나간 망치가 아버지의 손톱을 찧었다. 아버지는 뭐 하고 있던 거야? 그 퍼체오라를 창문에 이렇게 달고 있었던 거야. 그랬다가 그건 없어 라고 아들이 말하니까 미끄러져서 손을 찧은 거예요. 그래서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두 손으로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문득 여기가 중요한 거야. 밑줄.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야. 제가 선생님이라면 여기 시험에 낼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코끼리라는 작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다? 지금 내가 아버지를 보고 코끼리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얘들아? 정리해보면 이 코끼리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 품격이 낮아졌어. 그래서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얼마나 고생해. 기둥이 되었단 말이야. 아버지가 코끼리 같다는 건 뭐겠어? 다른 이 나라의 네팔에서 고향을 떠나서 넘어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 그 모습같이 고생되어 보인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이해되세요? 혹은 이 작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버지가 혹은 이 이주민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역할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봐. 이주 노동자들의 역할을 높게 표현하는 거야. 왜? 우리 사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과도 같이 생각해서 작가가 이 코끼리 기둥 얘기와 요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느껴졌다 부분을 넣은 거야.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주 노동자들의 역할을 크게 본 거야. 우리 사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처럼. 이해됐죠? 저거만 두세요.
그래서 뭐다?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서 누가?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다? 여기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 네팔이잖아, 네팔. 여기서 태어나 코끼리도 그 신을 모셨던 구름 높게 떠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높게 떠 있는 히말라야가 구름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이곳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지? 신을 모시면서 높이 있던 그 구름에서 이 아랫부분에서 우주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 된 코끼리처럼 아버지도 높은 나라 네팔에서 넘어와서 지금 이 후미진 공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둘이 똑같다 여기고 있는 거야. 즉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좀 많이 절었어. 미안해. 자, 그 다음입니다. 어디선가, 이것도 출제 요소죠.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이 노랫소리 뭔지 볼게. 가늘게 떨리는 그 목소리 주인은 누구다? 이호실에 있는 토야의 엄마였다. 얘도 이주 노동자겠지, 그지? 모레니의 절로 세이데세, 모레니의 절로 세이데세. 너무 쉽죠? 그래서 요 뜻이 뭐냐면 한국어 번역 그 다음 줍니다. 여기 있는 요게 요 뜻이야. 둘이 똑같은 거야.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야. 당연히 그곳은 어디겠어? 토야 엄마의 원래 고향이겠지, 그지? 마찬가지야.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요거 2번 했으니까 반복이고요. 지난 봄에 단속반을 피해 뒷산으로 도망치다가 발목을 삐어 결국 잡히고만 토야 아빠는 뒷산으로 도망치다가 발목을 삐어서 결국 잡히고 스리랑카로 추방됐대요.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이 토야의 아빠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잖아, 그지? 얘 뭐 한 거야? 불법 체류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단속반한테 걸려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스리랑카 본인 나라로 추방된 거예요. 혼자 남은 토야 엄마는 집에서 기계부품에 나사를 꿰어 버는 푼돈으로 연명하는 눈치였다. 내가 추측하고 있고. 뭐야 이건? 훌둘리아, 푸자, 토레, 게노, 펠라, 라코, 헬라, 거리. 오늘 좀 어렵네요. 지금 이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 쭉 이 기괴한 말은 또 여기 해석 주지, 그지? 요거야. 기도꽃을 꺾어 왜 그냥 버렸을까? 사랑하는 사람 토야 아빠겠지, 그지?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이 노래를 부른 거야. 이게 디귿의 노래소리들이야. 요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이해됐어요? 근데 이 노래소리를 듣고요, 내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출제에 나왔었죠, 그죠?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 그러면 집 나간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 혹은 원인이 뭐예요? 이 디귿 노래소리를 듣고 내가 어머니 생각, 집 나간 어머니 생각이 난 거야. 되지? 신김치, 미역국 냄새, 연한 로션 냄새, 후각적인 이미지지, 그지? 요거.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순 없지만 스르르 잠이 오게 하는 신비한 살 냄새, 엄마의 살 냄새겠지, 그지? 까지. 지난 봄에 어머니가 남기고 간 냄새는 한동안 방 안 어딘가에 남아서 미풍, 약한 바람이 불 때마다 언뜻 맡아졌다, 그지? 아까 위에 보면 A 부분에 집 나간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방 안에서 이 위의 냄새들이 나지 않는다. 이제는 퀴퀴한 호라비, 아내 없이 사는 남자, 호라비 냄새와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할 뿐이다. 되죠? 거의 다 끝났네요. 환기를 시키려고요. 창문에 그 붙어있던 천, 퍼체오라를 젖힌다. 노란 햇빛이, 이런 거 다 색채어죠, 그죠? 노란 햇빛이 반대편 벽에 있는
히말라야 달력 사진에 내려앉아서 너울댄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왜 요 히말라야 그림이 있는 달력 사진이 있는 거겠어요? 아버지가 네팔 사람이니까. 그지? 그 고향의 풍경이 있는 달력을 걸어 놓는 거야. 어쨌든 투명하고 생생한 햇빛, 푸른 티크나무 숲, 눈 덮인 안나푸르나, 잔잔하게 물결치는 폐와호, 그리고 사탕수수를 빨아먹으며 환히 웃는 아이들. 요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집 달력에 있는 뭐예요? 달력에 있는 풍경, 그림들, 사진들을 쭉 뭐하고 있는 거야?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거는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다? 아버지의 고향 네팔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어쨌든 아버지는 매해 해마다 똑같은 달력을 사온다고요. 왜요? 네팔에 가고 싶으니까, 그리워하니까. 그지?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쁨을 얻듯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내 눈엔 오후 빛을 받은 히말라야가 금으로 씌운 어금니처럼 보이고요. 히말라야에 노란 빛이 비치니까. 그리고 햇빛이 녹아내리기 직전에 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거나 예요. 즉 아버지한테는 이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공간이지만 내가 보기에 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야? 아니야. 그 산에 노란 햇빛이 비치면 그냥 금 씌운 어금니 같다. 그냥 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 녹기 직전 같다. 나한테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야. 왜? 나의 고향은 네팔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달력에서는 여전히 검고 굵은 동그라미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지? 본인 심리 계속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요즘엔 이상하게도 아무 말이나 튀어나온다. 학교에서 내내 긴장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게 귀찮고 무엇보다 화가 난다. 학교에서는 긴장하고요. 집에 오선 화가 난대. 왜 그런지 나오네요. 오늘은 소영이라고 하는 애 오빠가 친구들을 데리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로 내려왔다. 누구를 괴롭히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근데 나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수업이 시작된 뒤에야 교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다. 1대1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덤벼들어 쥐잡듯이 나를 짓밟는다면 앞으로 나를 볼 때마다 누구든 그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만 같았다. 그죠? 지금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지. 왜? 외국인 이주민의 혼혈 알아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계속 갑니다. 아기 손바닥만큼 작아진 빛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햇빛이 강하게 우리 집 창문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아기 손바닥만큼 작아진 거예요. 햇빛이 지고 있는 거지. 이 빛은 퍼체오라가 흔들릴 때마다 놀란 듯이 부르르 떤다. 갑자기 잠이 몰려온다. 아버지처럼 고향 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이러한 꿈을 왜 못 꾸는 거예요? 얘는 네팔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괴롭힘만 받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네팔 사람도 아니야. 한국에서는 인정 못 받고 차별받아. 이게 보기박스에 뭐를 느끼고 있는 거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낡은 춘바 옷을 입고 고향 마을로 찾아가는 꿈을 꿉니다. 왜? 고향이 그리우니까. 노란 유채꽃 언덕 넘어 보이는 눈부신 설산, 눈 내리는 산과 낯익은 황토집, 정다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꿈에서 아버지는 가녀린 퉁개꽃과 뭔지 몰라? 꽃, 붉은 비적꽃이 흐드러진 고향집 마을로 들어서서는 가족과 친지에 둘러싸여 바트, 더르가리, 물소고기, 다 음식이지, 고향의 음식,
토마토 양념을 발라 구운 첼라를 실컷 먹는다라고 했다. 그지? 이거 아버지가 자주 꾸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뭐 하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느끼니까. 보이지? 향수야. 하지만 그 꿈에서 다음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려고 하면 누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면서 거칠게 끌어낸대요.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꿈속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한국엔 누가 있으니까? 아들인 나가 있으니까. 거기 내 가족 아들이 있어. 제발 보내줘. 내 일자리 한국에서 일하니까. 이웃, 청춘 거기 두고 왔단 말이야. 제발. 잠꼬대 끝에 몸을 벌떡 일으키는 아버지는 매번 황급히 사방을 둘러본다. 왜? 아들 이게 꿈인지 아들이 옆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아들에 대한 뭐가 드러나는 거야? 애정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는 땀으로 흥건해진 소복을 벗으며 너무 무서운 꿈이었으니까 어둠 속에서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우리 아들 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아버지가 나보다는 낫겠지. 왜? 나는 태어난 곳은 있지만 태어난 곳이 어디야? 한국. 근데 고향이 없어.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서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못했어. 정식으로 우리 한국에 등록한 거야? 못한 거야. 그래서 나에겐 호적도 없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호적도 없고 국적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도 없어. 그러니까 고향이 없는 이유가 이거겠네. 국적이 없어. 네팔 대사관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한국에 등록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국적도 없어. 학교에서조차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이 아니라 그냥 수업을 청강하는 학생, 듣는 사람, 수업만 듣는 사람일 뿐이야. 등록이 제대로 안 됐어. 살아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나.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을 느끼며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렇죠?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내용 확인 문제예요. 1번은. 물 한 모금. 그래서 이렇게 현대 소설에서는 혹은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확인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볼게요. 비제 아저씨는 자신의 돈을 훔쳐 달아난 알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어. 알리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돈 훔쳐갔지. 이해했나요? 그런 부분 안 나와, 그치? 나는 마을의 불행이 잦아서 많아서 사람들이 웬만한 일에는 무신경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치? 아까 어디 부분에 나와요? 살짝 뭉쳤네. 여기 있네요. 마을에 불행한 일이 너무나 흔해서 웬만한 일에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2번이 맞는 설명 답이 2번이 됩니다. 내용 이해만 됐다면 너무 쉬웠던 문제. 다음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힌두교 신화에 대한 거 누가 주인공이었어? 코끼리였잖아. 그치? 이거에 대한 나의 반응. 그래서요. 이거를 못마땅해 했어? 너 아빠가 말하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4번 토야 엄마는 스리랑카로 추방된 남편이 무책임해 라고 한 말이 있어? 없어. 돌아와요. 뭐 이런 얘기만 했지. 아버지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에 절망한 적은 없죠. 그죠?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자, 다음에 요거 풀었고 35번은 36번입니다. 적절한 거예요. 기억은 뭐냐? 이 비제 아저씨의 돈이란 말이야. 돈. 이 돈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싶은 비제 아저씨의 욕망이에요? 이거 아니지. 이 돈은 뭐였어? 아들의 수술비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본인의 욕망이 아니야. 이거에 골랐으면 약간 사이코패스입니다. 그죠? 자, 다음 2번. 아버지의 현재 삶과 대조되는 거. 니은이 뭐지? 코끼리네, 코끼리. 벌써 틀렸어. 아버지의 현재 삶과 대조되는 거야? 아니, 비슷한 거잖아. 높은 곳에 있었다가 코끼리는 구름, 아버지는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 거기서 왔다가 지금 공장에서 힘들게 버티고 코끼리는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요 고생하는 게
비슷한 거지. 대조가 아니잖아. 그치? 자, 다음에 3번. 딕은 뭐야? 노랫소리. 옆집 아줌마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부재하는 가족 누구야? 어머니에 대한 나의 그리움의 정서를 유발한다. 이거를 듣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와 관련된 냄새들 나열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맞는 설명이 될 것 같아. 두 개니까 그냥 보자. 리을, 신김치. 엄마가 떠난 이후 방치된 가정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거 신김치 냄새는 뭐였어? 어머니가 있을 때 냄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떠난 이유 이게 틀렸지. 그치? 있을 때 냄새니까. 그 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이 냄새 때문에 쓸쓸함 느낀 적 있어 없어? 그런 장면 안 나오잖아. 그치? 자, 다음에 미음은 또 뭐니? 달력사진은 아버지가 고향에 대한 느끼는 감정에 맞아, 고향 그리워. 내가 공감했어? 그랬던 적 없잖아. 그치? 나한테는 그냥 금 씌운 어금니, 아이스크림 녹은 것처럼 생겼으니까. 그치? 자, 3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아버지와 내가 옛날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가 사는 축사를 개조하고 낡은 베니어판 문 5개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붙어있는 건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맞아요? 맞지? 자, 다음 2번. 혼자 남은 토야 엄마가 집에서 기계부품에 나사를 꿰어버는 푼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은 궁핍, 가난한 경제적 상황 맞아요? 맞지? 3번. 아버지가 꿈에서 가족이 있어.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것은 이거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과 그 아픔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준 현실이야? 그거는 아니지, 그지? 아버지가 꿈일 뿐이지 이게 자식한테까지 이어지는 것과 연관은 없는 거지, 그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일 것 같아. 밑에는 설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된 변형 문제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조금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